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에 서한을 보낸 것은 북한의 도발을 막고 여전히 관여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런 노력에 긍정적으로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낸 건 북한 문제에 대한 상황 관리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 고조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며 따라서 이런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ending a letter to Kim, it does reinforce the idea that they have a special relationship, and it potentially will keep Kim from violating that special relationship. In other words, don't do anything that you can't walk back from.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적으로는 국내 문제뿐 아니라 국제 사안에도 여전히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에는 대화 재개 등 여전히 관여 의지를 보였다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열린 2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측이 일부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도울 것이라면서 북한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North Korea, Iran, by the way, and others. We are open for helping other countries. North Korea, Iran, and many other countries we will help and we're willing to.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우호적인 입장에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장기 교착 상황 타개 등 극적인 변화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친서를 공개하면서 밝힌 담화에서 정상 간 개인적인 친분에 양국 관계를 기대해선 안 된다고 밝힌 대로 북한은 이미 대화 재개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oint of her response was, we welcome your communication, your letter. It's nice that you have a continuing relationship, but it has nothing to do with our nuclear policy.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북 대화, 즉 비핵화 협상 재개 문제와 별도로 북한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인도적 지원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면서 당분간 북한의 상황과 대응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영국은 북한이 지난 2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또다시 발사한 데 대해 규탄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깊이 실망한다면서 지난 1년 동안 북한이 모두 16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것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요구하고 북한의 믿을 만한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 이행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독일도 같은 날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이런 도발은 국제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이라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구의 33%가 안전하지 않은 식수를 사용하고 있어 각종 감염병 등 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유엔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은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을 경고했는데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기보다 주민들을 위해 상하수도 시설 개선에 재원을 투입하면 물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탈북민 구출단체인 갈렙선 교회가 최근 북한에서 입수한 동영상입니다. 여성들이 얼어붙은 투만강에서 물을 길어 어깨에 지고 먼 거리를 나르는가 하면 주택가로 찾아온 물차 앞엔 어린이 등 수많은 주민들이 물을 배급받기 위해 서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멀리는 한 5km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압록강 두만강에 와서 물을 길어가기도 하고 또 이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식수차를 동원해서 각 주민들에게 물을 배급제로 배급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북한의 현실입니다. 유엔이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물 부족 현상을 경고한 가운데
북한도 식수 부족과 오염, 가뭄 등으로 어려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상주조정관실은 지난달 발표한 대북 지원 계획 보고서에서 북한 인구의 33%인 840만 명이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농촌 인구는 50%가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해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가뭄이 곡식 작황과 주민의 영양 부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북한의 안전한 식수와 위생 개선을 위해 올해 700만 달러의 지원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는 올해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기상현상으로 인한 상하수도 파손과 이로 인한 물 오염으로 수인성 감염질환 확산을 경고했습니다. 북한도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무너진 상하수도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아 주민들이 해마다 수인성 감염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땅 밑에서 상수도, 하수도가 이제 서로 파손된 상하수도가 서로 이제 섞이면서 오염이 되는 이런 상황이 아직까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북한에서 오염된 상수도로 인한 그런 수인성 감염병들이 지금 만연하게 된 거죠. 국제사회는 북한 당국이 핵미사일에 투입하는 엄청난 재원을 상수도 개선 등 민생에 투입하면 상황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Just imagine, and for this money, buy thousands of tons of rice, build medical installations, build schools, and provide clean water to its population. 북한에서 감염병 전문의였던 최정훈 교수는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24시간 깨끗한 수돗물과 온수가 콸콸 나오는 것이라며 북한 당국은 재원을 상하수도 개선에 먼저 투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해킹 공격을 펼치고 있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컴퓨터 보안업체 이스트 시큐리티는 3월 동향 보고서에서 북한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김숙희 그룹이 최근 코비드-19 노스코리아라는 이름의 가짜 문서를 발송해 북한의 코로나 상황 관련 정보인 것처럼 속여 사람들의 접속을 유도하는 해킹 공격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파일을 실행하면 공격자가 미리 설정한 악성 파일이 자동으로 실행되며 사용자에게는 정상적인 문서로 보이게 해 사용자가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숙희 그룹은 지난달 말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매개로 해킹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파이어아이도 지난 13일 북한 해킹 조직이 코로나 바이러스 불안감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가짜 이메일 공격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각국은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시켜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최종 이행 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이 지난 가운데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8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 현재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된 북한 노동자 송환 최종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벨기에와 캐나다, 덴마크, 몽골 등 8개 나라입니다. 이 가운데 벨기에와 캐나다, 몽골, 영국 등 4개 나라는 제출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아직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대북결의 23975를 채택하며 모든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 22일까지 본국에 송환하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지난 22일까지 제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